안녕하십니까, 발급입니다. 시장이 요동치고 있죠. 삼성전자하고 외국인 매도만 보면 무서운 것 같은데 뭐 지수는 그닥합니다. 그러면 꼭지냐? 칠 것 같았으면 코스닥이 먼저 죽었겠죠. 근데 코스닥이 2.2%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선물이죠, 선물. 외국인의 선물 거래. 정부에서 외국인에 의해서 흔들리는 시장을 막겠다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에는 외국인 선물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시장이 됐습니다. 그 취지가 무색하죠. 자, 그럼 요동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좀 무섭게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미 어저께하고 그저께 재료가 다 나왔습니다. 유가하고 환율이 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배경에 이제 전쟁이 다시 발발할 수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선박이 납포됐습니다. 두 번째는 22일 날 미국 상원에서 트럼프가 전쟁 못하게 법안을 냈는데 그게 부결됐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언제든지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23일 날 새벽에 해군 장관이 잘리고 새롭게 강경파가 교체됐습니다. 보통 이제 미국 장관은, 군 장관은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번에 대행을 맡은 인물은 특수전에 특화된 사람이 임시 대행을 맡았습니다. 뭐 실전 경험이 어마무시하다네요. 이걸 다시 말하면 이제 전쟁을 하겠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거는 트럼프가 휴전을 연장한 거는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였죠. 여론이 워낙 나쁘니까 쫄아서 후퇴한 겁니다. 문제는 이걸 이란이 역이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경제적인 실리도 놓치고 정치적인 명분도 상실한 겁니다. 한마디로 정치 생명이 끝난 거죠. 그러면 트럼프가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거는 딱 하나, 전쟁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이제 당장 전쟁할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전쟁이라는 게 뭐 하루 이틀 준비해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이제 4월 말에 빅테크들이 이제 실적 발표가 우르르 나오고 피날레를 장식해야 될 상황에서 월가나 빅테크 업체들한테 초칠 트럼프가 아니죠. 장사꾼이라서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5월 어느 날 초에 기습적으로 하겠죠. 자, 그럼 제목 이야기 하죠. 주식은 고점하고 저점을 예측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내 수익률 게임이죠. 아직도 여러분이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이 시장에서 돈을 못 벌어요. 자, 삼성전자를 가정으로 얘기 한번 해보죠. 그냥 가정입니다. 제가 거론하는 아줌마가 있었죠. 21만원에 매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욕을 뒤지게 먹었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수익이 1천만원 차이가 나는데 욕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욕먹을 생각으로 한 거예요. 주식 못하게 하려고. 보통 사람이 뭐 19만원에 샀다가 23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7만원 보고 16만원 대도 보고 그러다가 이제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 한 절반 정도 되는 사람들은 본전에 오면 팔고 나갑니다. 그리고 절반 정도는 이제 홀딩을 하고 있겠죠. 그럼 홀딩한 사람이 오늘같이 밀린 날 끊고 나갔겠습니까? 대부분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반등에 이슈가 있죠. 골드만삭스가 40만원 간에 한국 지수 8천 간에 떠드니까 그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홀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밀려도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17만원 가도 견딥니다. 이거 가정이에요. 왜 견디냐? 접대도 17만원 받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생각하죠. 진짜 이번엔 본전 오면 팔어. 근데 이제 만일 저게 꼭지였다 그러면은 12만원 가든 15만원 가든 들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생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테마로 급등한 종목은 다음 반등에 소외됩니다. 과거를 한번 보죠. 그렇게 과거도 아니죠. LG화학이 2차전지로 2021년에 100만원까지 폭등합니다. 그리고 이제 18만원까지 골로 갔죠. 지금은 이제 반등을 해서 39만원인데 지수가 6,500에서 완전히 소외된 상태죠. 이게 시장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LG화학은 그 2차 전지를
따로 분사시켜서 그랬다. 그래서 당연한 거다. 뭐 반도체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만일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미국 현지 법인을 나스닥에 상장시키면은 같은 맥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 주가에서 반토막이 돼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지만은 굉장히 근거가 높은 얘기예요. 그건 제가 다음번에 얘기해드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가 뭐냐? 내가 어디서 수익을 챙기냐가 문제지, 종목이 지수가 어디까지 가냐?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시장 예측을 해보죠. 코스피 예측이 아닙니다. 참, 말을 잘못했네요. 가상 시나리오를 던져보겠습니다. 제가 코스피를 예측을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어놨는데, 이거는 예측으로 그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냥 대강 그어놓은 겁니다. 요 정도까지는 지금 2평을 보면서 뭐 조정이 나와도 여기까지 아닐까. 꼭지는 6,800에다 그대로 고정시켜 놨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핵심은 박스입니다. 자, 우선 얘기하자면 이 박스의 확률은 저는 20% 정도 봅니다. 원래 저 박스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저렇게. 근데 이제 정부가 워낙 강한 의지를 갖고 상식 밖의 일도 추진을 하니까 저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연금이 들어온다든지 연기금이 확장된다든지 ETF 시장에 계속 강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한다든지 그러면 저게 가능하겠죠. 한국 시장은 이미 저평가 해소나 리밸런싱이 아니에요. 리밸런싱은 맞죠. 가격의 리밸런싱이지 기업의 리밸런싱은 아닙니다. 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빼면 우리 역성장이에요. 게다가 유가가 이렇게 높고 환율도 저 상태인데 뭐가 리밸런싱입니까? 주가만 리밸런싱 한 거죠. 자, 그러면 저 박스 샘플은 어디서 갖고 왔나? 정부에서 아베노믹스를 표방하고 만든 시장이잖아요. ETF로. 그러면 이제 아베노믹스가 어떻게 시장이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한번 보고 넘어가야죠. 자, 니케이 225입니다. 참고로 이제 이 당시에 미국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냐? 요렇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일본은 급격히 급등을 했죠. 이게 이제 1조 엔을 베팅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에. 그래서 BOJ가 주식을 사기 시작했죠. 요때부터. 그래서 어느 정점에 도달하고 나서부터는 미국 시장이 상승하든 말든 이 박스에 갇혀버려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됐나? 예, 우상향을 합니다. 자, 이게 가능한 거는 BOJ가 주식을 지금까지도 단 한 주도 안 팔고 있습니다. 니케이 225의 모든 회사의 최대 주주는 일본 중앙은행 BOJ입니다. 아직도 한 주도 안 팔고 계속 갖고 있죠. 그래서 이 우상향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결정적으로 우상향을 한 이유 중 하나가 때마다 일본은 중앙은행에서 발권을 했어요. 뭐 요때는 한 13조 엔을 발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다 주식을 샀죠. 얘네는 엔화가 세계에서 2위 합해니까는 이 짓을 해도 괜찮습니다.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계속 엔화를 사주기 때문에 엔화가 발작을 안 하죠. 자, 그러면 한국은 왜 힘드냐? 방금 얘기한 거고 똑같아요. 한국이 이렇게 우상향을 시키려고 그러면 박스권을 넘어서 우상향을 시키려면은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추경을 하든지 국채를 발행해야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환율이 급발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구조가 얘네는 중앙은행이 샀기 때문에 매도를 안 하지만 우리는 연기금이나 법인 자금 그리고 큰손 자금이잖아요. ETF가. 그래서 이익 실현을 해야 됩니다. 연기금이 안 팔면 되지 않냐? 연기금이 나갈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연기금은 들어올 돈도 존재하지만 나갈 돈도 항상 존재합니다. 그래서 수익률을 계속 늘려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대비 수익률을 늘려야 되는데 이제 그게 막히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러면 새로 들어온 젊은이들한테 받은 돈을 퇴직하거나 국민연금을 받을 사람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을 앞에서 받아서 뒤에다가 준다. 이거는 폰지 사기죠. 그러면 ETF에서 연기금이 매도로 해서 수익을 챙긴다. 누구한테 팔겠습니까? 개인한테 고가의 주식을 팔고 수익을 챙깁니까? 외국인한테 수익을 챙깁니까? 그것도 앞뒤가 안 맞죠.
그러면 이제 배당을 받아서 주면 되지 않냐? 그건 이제 경기가 좋을 때나 얘기고. 지금 아까도 제가 지금 한국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빼면은 다 역성장이에요. 하도 정부에서 난리치니까 현대차도 어쩔 수 없이 배당을 줬는데 그게 정권 말기에는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현대차가 적자를 보면 배당을 주겠습니까? 그러면 연기금 수익률이 빡 떨어지죠. 그러면 연기금 입장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 국채만 사도 지금 4.3%인데 위험 요소도 하나도 없는 안전자산이 4.3%인데 위험자산에다가 베팅을 해서 배당이 나올까 이익 실현으로 돈을 벌까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박스권도 한시적으로 금년 말까지 성공시켜도 금년 말까지 아닌가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는 그냥 이런 거 나오는 거죠. 이게 나오는 이유는 제 앞에 유튜브에 있습니다. LP 시장이 붕괴되면서 나오는 현상이죠. 자, 오늘은 이래서 정부 정책이 성공하는 입장에서 보는 20%짜리 확률 소설을 하나 썼습니다. 이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예측 아니에요. 그냥 막 쭉쭉 거댄 겁니다. 박스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시장은 이 사이에 이제 글로벌 위기가 없는 시장이죠. 근데 저는 앞서도 유튜브에 말씀드렸지만 오픈 AI가 가져올 트리거를 얘기하면은 반도체 피크 아웃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시나리오는 2편에서 하겠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